엄청 어려운 거를 했는데 그걸 또 소화하시니까 더 어려운 거. 56번을 보시면 공유관계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한 필의 토지를 특정한 부분대로 단독 소유하기 위해서는 분할 등기한 후 공유자 상호 간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아요? 네. 그러면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이거 뭔 말인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또는 상호 명의신탁이라고도 부르는데 같은 뜻이에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상호 명의신탁. 민법에서 민사특별법에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혹시 아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네. 상호 명의신탁,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이거 좀 보겠습니다. 원래 민법에서 해야 되는 것들인데 왜요? 들어보셨어요? 네. 지금 제가 할게요. 네. 여기 이건 100번지 토지인데요. 100번지 토지인데 이 100번지 토지는 원래 소유자가 A인데 갑과을이 1억 원씩 각출해서 이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갑과을이 1억 원씩 각출해서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갑과을이 어떤 합의를 했느냐면 요 절반은 갑이 소유하기로 하고 절반은 을이 소유하기로 합니다. 합의를 해서 이렇게 소유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에는 어떻게 등기가 됐느냐면 이렇게 등기가 됩니다. 1번 소유권 보전 A에서 2번 소유권 이전 그리고 공유 갑 2분의 1 을 2분의 1 이렇게 등기를 했습니다. 이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상호명의신탁 이렇게 부르는데요. 지금 한 필지 토지가 구분돼서 이쪽은 갑소유, 이쪽은 을소유 있죠. 맞죠? 구분소유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등기부에는 뭐로 등기가 됐습니까? 공유로 등기했죠. 그래서 이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불러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그런데 이 공유라는 문구는 이런 뜻이라고 했죠. 부동산이 무수히 많은 점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 무수히 많은 점들로 구성이 됐을 때 그 점을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나눠 갖는 것이 공유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실까요? 이렇게 나눠 갖는 것이 공유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바로 이렇게 등기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유권은 이쪽은 다 갑이 소유하고 있고 이쪽은 다 을이 소유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쪽은 다 갑이 소유하는 거니까 당사자 내부에서는 이쪽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누가 소유하는 겁니까? 이렇게 소유하는 거죠. 이렇게. 이쪽은요 전부 다 어떻게 소유하는 겁니까? 이쪽 점들은 이렇게 소유하는 거죠. 맞아? 아이고 을이죠.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을 이렇게 소유하는 거죠. 그런데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됐습니다.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이쪽 부분은 누구에게 명의신탁한 겁니까? 을에게. 맞습니까? 이쪽 부분은 누구에게 명의신탁한 겁니까? 갑에게. 상호간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걸 상호명의신탁이라고 불러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상호명의신탁 같은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특이하네.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네. 민법 강사 중에 절반도 아마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이게 상호명의신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명의신탁을 해지해서 요거를 이렇게 분할을 한다면 요거는 누구 이름으로 돌려줘야 됩니까? 갑으로 돌려줘야 되겠죠. 이것도 누구에게 돌려줘야 됩니까? 을에게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지분의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알듯 말듯 해도 대단한 건데 네, 다시 지문을 보겠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한 필지 토지를 특정 부분대로 단독 소유하기 위해서는 분필 등기를 한 후 공유자 상호 간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는 지문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지문. 사실 이 지문이 나왔을 때 이거 맞힐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제가. 네. 2번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 약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진다면 모든 공유자가 분할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더 반대하면 그거 분할 되겠습니까? 아니죠.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겠죠. 네, 한 사람이 더 빠지면 안 될 겁니다. 3번 등기된 공유물 분할 금지 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에 관한 변경 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이 가능하죠. 그런데 그 금지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공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전원이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공동으로. 여기서 이 전원이라는 문구, 여기서 공동이라는 문구가 2번, 3번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공동은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그 공동이 아니에요. 공유자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4번 공유자 중 1인의 지분 포기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유 지분권을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해야 된다.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면 그 지분은 누구에게 기속이 됩니까? 잔존 공유자에게 기속이 되죠. 맞습니까? 그럼 그 잔존 공유자에게 비율대로 기속이 될 텐데 잔존 공유자가 뭐가 되는 겁니까? 등기 권리자. 포기한 자가 등기 의무자. 그래서 공동신청으로 하게 될 겁니다. 단독이 틀렸고요. 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 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 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신청해야 된다. 그렇겠죠?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될 겁니다. 여기서 이 공동도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몽땅 공유자 전원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것도 사실 틀리라고 냈던 문제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제 신탁 등기를 보실 건데요. 신탁 등기 굉장히 많죠. 58번, 59번, 60번, 61번 뭐 이렇게 계속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 신탁 등기도. 네, 59번을 해달라고요? 싫어요. 왜냐면 이건 중급의 문제로 표기되어 있네요. 별이 3개인데 2개만 찾죠. 그래서 60번, 61번 이걸 선택할 건데요. 선택할 필요 없어요. 이거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하겠습니다. 몽땅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러면 되죠. 네. 물론 한 번 듣고서는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어려운 등기가 요 신탁 등기, 두 번째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세 번째 가등기 뭐 이렇게 나가는데요.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등기예요. 신탁 등기를 보겠습니다. 이게 천천히 하니까 좋네요. 네. 진도 구애 안 받고. 이 신탁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명의신탁의 개념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명의신탁.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명의신탁 약정 계약 같은 뜻이에요. 이때 갑을 뭐라고 부를까요? 명의신탁자라고 부릅니다. 명의신탁자. 명의신탁자의 개념은 뭐냐면 등기 명의를 믿고서 부탁하는 자. 등기 명의를 믿고서 부탁하는 자가 명의신탁자고요. 을은 명의수탁자라고 부릅니다. 명의수탁자는 명의를 부탁을 받은 자, 명의수탁자라고 부릅니다. 이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무슨 등기가 실행이 되면 명의가 믿고서 부탁되고 있죠. 따라서 명의가 넘어가야 돼요. 이때의 명의는 권리 등기에 관한 명의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모든 등기가 다 가능합니다. 뭐 저당권도 가능할 테고 그 다음에 전세권도 가능하고 임차권도 가능하고 모든 등기 명의 다 신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소유권을 가장 많이 예를 들어요. 그래서 소유권을 예를 들겠습니다. 그럼 이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그러면 이 소유권이 변동이 되는데 명의만을 믿고서 부탁하는 약정이니까 명의에 관련된 소유권이 넘어가죠. 따라서 대외적 소유권이 변동이 되는 겁니다. 대외적 소유권이 변동이 돼요. 대외적인 소유권만이 변동이 되니까 이 을은 대외적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대내적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을까요? 갑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갑이 대내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2개로 분리하는 겁니다. 대외적 소유권, 대내적 소유권. 그래서 명의만 넘어가니까 진짜 소유권은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대외적 소유권은 을이 취득하고 대내적 소유권은 갑이 여전히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대내적이 뭔지 대외적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대외적 소유권은 뭡니까? 그렇죠. 갑과 을 제외한 제3자에 대해서 소유권자는 을이라는 뜻이에요. 대내적 소유권은요. 갑과 을 사이에서는 갑이 소유자는 뜻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서는 갑이 소유자고 갑과 을을 제외한 제3자에 대해서는 을이 소유권자라는 뜻입니다. 이를 대내적 소유권, 대외적 소유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명의신탁 약정은 부실법에 의해서 금지를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권을 두 개로 나눠서 대외적 소유권, 대내적 소유권 이게 두 개로 나눠버리면 진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보통 사람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하니까 이 부실법에 의해서 명의신탁 약정을 금지시켜요. 그렇다면 이 등기는 효력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효력이 없다라고 판단할 겁니다. 맞습니까? 이를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부릅니다.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이 내용을 설명하실 겁니다. 두 번째, 이거 옛날에 했던 거예요. 갑이 을과 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명의신탁계약은 부실법에서 적용되는 내용이고요. 이 신탁계약은 신탁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저쪽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이쪽은 신탁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어요. 갑이 을을 믿고서 권리를 부탁하는 계약, 이를 신탁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이때의 권리는 소유권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뭐 저당권일 수도 있고 전세권일 수도 있고 임차권일 수도 있고 각종 권리에 관한 내용은 다 믿고서 부탁할 수가 있어요. 이때의 갑을 신탁자라고 부르고요. 믿고서 부탁하는 자 또는 위탁자라고 부릅니다. 같은 뜻이에요. 부탁을 맡기는 자, 위탁자, 믿고서 부탁하는 자, 신탁자 같은 뜻이고요. 을은 수탁자라고 부릅니다. 예전 이거 두 번째 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날듯 맞듯 하죠. 네. 그러면 이것도 예를 소유권을 예로 들겠습니다. 보통 소유권을 가지고 문제가 출제되니까 그러면 갑을 신탁자가 수탁자를 믿고서 소유권을 부탁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니까 소유권 부탁됐으니까 소유권 넘어가겠죠. 그래서 무슨 등기 해야 될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신탁계약과 명의신탁계약은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저쪽 명의신탁계약은 명의만을 믿고서 부탁하는 겁니다. 즉 대외적인 소유권만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소유권 자체를 부탁합니다. 저쪽은 대외적 소유권만 넘어가죠. 이쪽은요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는 겁니다. 대내적 소유권, 대외적 소유권 두 개 다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질 테고 그 다음에 권리를 믿고서 부탁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신탁의 목적이라고 불러요. 신탁의 목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어요. 갑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자 합니다. 이민을 가려고 보니까 어머니가 걸려요. 홀어머니 계신데요. 이 어머니 때문에 참 이민 가기도 좀 그렇고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민을 가야 되겠고 우리나라 헬조선이니까 아이들을 맡겨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민을 가야 되겠는데 어머니를 생각하면 또 이민을 갈 수 없을 테고 그래서 결단을 내렸는데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 살고 있는 이 아파트를 친구에게 넘깁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이 아파트를 가지고 이제 월세를 놓습니다. 월세가 놓이면 이제 달달이 돈이 들어오죠. 이 돈을 어머니에게 보내드리도록 이 갑이 친구에게 부탁할 생각이에요. 그러면 신탁의 목적은 뭐가 되겠습니까? 아파트를 을에게 신탁하는 목적은 뭐예요? 생활비 마련해서 달달이 어머니에게 생활비 보내드리는 거. 이게 갑이 소유권을 을에게 믿고 부탁하는 목적이 되겠죠. 그게 신탁의 목적이라고 부르고요. 이 어머니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익자라고 부릅니다. 수익자. 그러면 이 신탁의 목적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공시돼야 되겠죠. 이것도 등기해야 되는데 이 신탁의 목적을 등기하는 게 바로 신탁 등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등기가 같이 실행이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의 등기가 같이 실행이 돼요. 이때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갑은 소유권 상실하죠. 따라서 등기만 놓고 볼 때 갑은 불이익이 발생하니까
갑은 등기임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을은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합니다. 물론 취득한 소유권은 신탁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은 받지만 소유권은 취득합니다. 누가? 을이. 대내적, 대외적 소유권을 다 취득해요. 따라서 등기 권리자는 을이 됩니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신탁자와 수탁자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이건 공동신청이에요. 등기임자, 등기권리자의 공동신청에 의해서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 신탁등기는 우리 신탁법에서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옵니다. 예전에는 이 신탁등기도 공동신청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등기법을 개정하면서 이 신탁등기는 무조건 수탁자의 단독 신청에 의한다라고 명시해 버렸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무조건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등기법이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제 을은 갑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고 그 다음에 이 신탁등기도 을이 신청해야 되죠. 이렇게 신탁등기를 신청합니다. 이렇게 을은 두 개의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갑은 등기임자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만 신청하겠지만 을은 수탁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등기 두 개의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신청, 신탁등기는 단독신청. 이 두 개의 등기 신청은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정보, 신탁등기 신청 정보, 이게 별개의 신청 정보가 아니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정보 안에 신탁등기 신청 정보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이 됩니다.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이 된다면 접수 번호가 어떨까요? 같겠죠? 맞습니까? 순위는 어떨까요? 같겠죠? 이때 주등기, 부기등기로 하는 거냐? 아니에요. 환매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주등기, 환매등기는 부기등기 한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이유는 환매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신청 정보가 따로따로 존재합니다. 따로따로 존재하니까 순위번호가 따로따로 기록돼야 돼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환매등기는 부기등기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청 정보가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게 돼요. 따라서 순위번호를 같이 씁니다. 순위번호가 같다는 얘기는 순위번호를 같이 쓴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하나 더. 이때 갑은 을과 요 등기를 신청했는데, 을의 입장에서는 요 등기를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신탁 등기를. 안 하고 싶을 겁니다. 왜냐면, 이 신탁 등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을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탁 등기가 실행이 돼버리면 신탁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따라서 이 수탁자가 이걸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그걸? 네, 그겁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 친구를 믿었는데 이놈이 딴짓한 겁니다. 이때는 요 신탁자나 수익자가 요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온다. 그러면 대위 신청할 때는 아까 요거 동시에 신청이 된다고 그랬죠? 요건 한 장의 신청 정보로 신청이 되니까 동시 신청이죠. 그런데 을이 요것만 신청하고 요건 신청하지 않을 때 대위 신청이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요 대위 신청은 동시 신청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때는 동시 신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거 이해되십니까? 이것도 출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다 출제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 이제 등기 신청이 이루어져서 등기가 이루어질 텐데요. 등기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갑 이렇게 등기가 실행되어 있을 테고요. 2번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조건 주등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반으로 자릅니다. 이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하지만 신탁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 취득하죠.
그걸 어떻게 공시하느냐면 이렇게 공시합니다. 을은 소유권자지만 부탁을 받은 자 수탁자다 이렇게 공시합니다. 수탁자 을 이렇게 공시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뭘 써야 되느냐면 신탁의 목적을 기록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신탁의 목적이 공시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민을 가고자 하는데 할아버니가 걱정이 되고 할아버니의 생활이 걱정이 돼서 이민을 고민하고 있다가 친구에게 어쩌고 저쩌고 막 써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신탁의 목적이 기록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가 너무 협소해요. 너무 협소하니까 여기다가 이 구질구질한 얘기를 다 못 쓰고요. 그냥 여기다가는 신탁 이렇게만 기록합니다. 여기다가 신탁이라고만 기록하고요. 여기에 써야 될 내용은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서 별도의 장부에 기록합니다. 이 별도의 장부가 그 유명한 신탁원부라는 장부입니다. 그래서 이 신탁원부라는 장부에다가 그 내용들을 다 기록하는 겁니다. 신탁원부에다가. 그리고 여기다는 신탁이라고 간략하게 기록하고 신탁원부에 번호가 있습니다. 번호를 여기다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탁의 목적을 알고 싶다면 여기에 기록된 번호를 보고 신탁원부를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공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신탁 부동산이 5개라면 신탁원부 몇 개가 있을까요? 부동산마다 존재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왜냐면 여기다 기록해야 될 내용을 별도의 장부로 만든 거니까 등기부마다 존재하는 겁니다. 신탁원부는. 그래서 부동산만큼 부동산 개수만큼 신탁원부가 존재하게 됩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여기에는 신탁, 위탁자, 수탁자, 신탁의 목적, 부동산 개수, 여간 신탁과 관련된 각종 내용이 기록이 될 겁니다. 부동산 개수만큼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네,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때 수탁자 갑이 을을 믿기가 좀 그래요. 암만 친구라도 좀 믿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탁자를 2명을 지정합니다. 이때 을과 병의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요? 첫 번째 공유, 두 번째 합의요. 합의요. 공유와 합의의 차이점이 뭐라고 제가 강조드렸습니까? 공동의 목적이 있다면 합의요. 공동의 목적이 없다면 공유요. 이 을과 비 사이에는 공동의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신탁의 목적이 공동의 목적이죠. 따라서 수탁자가 수인일 때는 이때는 합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2명이 기록이 되면 여기 합의라고 기록을 해야 돼요. 되셨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2명이 있다고 한다면 이때는 공유일까요? 합의일까요? 저기는 제가 신탁의 목적이라는 걸 내가 기록했습니까? 그냥 등기 명의만 넘긴 거예요. 공동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을과 병, 즉 수탁자, 명의수탁자가 2명 이상일 때는 합의겠습니까? 공유겠습니까? 이건 공유예요. 공동의 목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공동의 목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이 신탁 등기에 가등기도 가능한데요. 가등기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가등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신탁의 가등기도 가능해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 기록하고 여기다가 가등기 기록하면 그건 신탁의 가등기라고 얘기합니다. 되셨을까요?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에 요 갑은 채무자인데요. 채권자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A. 그러면 이 신탁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 들어가서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을은 신탁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지만 완전한 소유권을 을이 취득한다라고 했습니다.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을. 그러면 신탁자의 채권자인 A가 강제 집행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 채권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B. 그러면 이 B는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기 위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까? 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 을은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제한을 받을 뿐이지 소유권은 을에게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요 을의 수탁자의 채권자는 강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되셨을까요? 네. 이제 어려운 거 다 보셨고요. 몇 가지만 확인을 할 겁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서 무슨 등기 실행된다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리고 신탁의 목적도 공시가 돼야 되니까 무슨 등기도 같이 실행된다고요? 신탁 등기. 그러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수탁자 을. 아까 여기 보시면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기 때문에 접수번호 같고 순위번호도 같은 거 쓴다고 했죠. 이게 판매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 차이점이라고 했죠. 판매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동시에 신청이 되지만 신청 정보는 따로 씁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판매 등기는 부기등기를 통해서 번호를 달리 기록해요. 근데 여기는 한 건의 신청 정보를 신청한다고 했죠. 그래서 순위를 접수도 같고 순위도 같은 순위번호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2번, 신탁 등기 2번 같은 순위를 쓰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판매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판매 등기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2번, 판매 등기 2-1 이렇게 기록했죠. 그건 신청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신청 정보가 같은 신청 정보를 써요. 한 건의 신청 정보.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이 신탁 등기는 순위번호 2번을 같이 쓰는 겁니다. 부기 등기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러면 이거 보겠습니다. 여기는 신탁 등기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신탁 원부의 번호가 기록이 될 거예요. 되셨죠? 이때 이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합니다. 신탁 계약을 해지해요. 해지하고 갑이 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우리 어머니 잘 보살펴드려서 너무 고마우니까 어머니 장례식도 다 치렀고 이제 너한테 고마움을 표시하는 방법은 이거 너한테 넘길 테니까 네가 팔아서 여지까지 쓴 비용으로 뭐 네가 그냥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갑이 을에게 얘기합니다. 물론 현실에는 없겠지만 이론상으로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을은 병과 매매 계약 체결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이때의 등기는 이렇게 하게 돼요. 3번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병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탁 계약을 해지했다 그랬죠. 그럼 이 신탁 등기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합니다. 2번 신탁 등기 말소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이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고요. 수탁자는 무슨 등기 신청할까요? 신탁 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두 개의 신청 정보는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게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 말소 등기는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니까 순위번호도 같은 번호를 쓰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이거는 공동 신청. 이거는 수탁자의 단독 신청. 그리고 이거를 지워주게 될 겁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네. 이럴 수도 있겠죠. 소유권을 전부 넘기는 게 아니라 3분의 1만 소유권을 이전시킵니다. 그래서 일부 신탁계약만 일부 해지하고 전부 넘기는 게 아니라 3분의 1만 넘기는 경우도 있겠죠. 맞습니까? 이때는 등기를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거 두 번째 하는 건데 기억 하나도 안 나시죠? 그 다음에 여기 2번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여기 수탁자 을 이렇게 기록이 될 테고요. 여기는 신탁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3분의 1을 해지하고 3분의 1만 병에게 넘겼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등기합니다. 3번 소유권 일부 이전. 누구에게 이전시켰습니까? 병에게. 이렇게 이전됐을 겁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신탁재산이 3분의 3에서 얼만큼으로 줄어들었습니까? 3분의 2로 줄어들었죠.
신탁 재산이 3분의 2로 줄어들었으니까 신탁의 내용이 바뀐 겁니다. 무슨 등기할까요? 신탁 등기에 변경 등기를 해야 됩니다. 내용이 줄어들었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등기합니다. 2번 신탁 등기를 변경하겠다라고 공시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신탁 재산은 얼마로 줄었을까요? 3분의 2로 줄었을 겁니다.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3분의 1 소유권 이전 등기는 3분의 1 소유권 이전 등기는 요 을과 요 병이 공동으로 신청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신탁 등기 변경 등기는 누가 신청할까요? 네? 수탁자가 무조건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수탁자. 저기 써놨죠? 따라서 수탁자의 단독 신청. 두 개의 등기 신청은 한 건의 신청 정보. 따라서 접수번호, 순위번호 다 똑같을 겁니다. 되셨나요? 네. 하나만 더 보고 끝낼 겁니다. 요거 이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고요. 지금 등기는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각 2번 소유권 이전 여기 뭐라고 쓴다고요? 수탁자 을 이렇게 기록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가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맙다. 어머니 장례식도 무사히 치렀고 그래서 살고 있는 아파트 난 필요 없으니까 그냥 네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져라. 팔아서 가져라 그런 말 안 하고요. 그냥 아파트 자체를 가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 신탁 부동산이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됐다는 겁니다. 네가 그냥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신탁계약 당연히 해지가 됐겠죠. 을소유가 되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때는 이렇게 등기를 합니다. 3번 2번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된 뜻의 등기 이렇게 기록을 해요. 2번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뜻의 등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완전히 고유재산이 된 겁니다. 신탁의 목적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신탁 등기 있었겠죠. 여기 신탁 이렇게 기록할 테고 이제 요 신탁 등기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이제 필요 없겠죠. 따라서 2번 신탁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애야 되겠죠. 말소. 이게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제된 거 거기 나와 있는 문제는 다 여기서 다 해결이 되는 것들입니다. 잘 보시면 네. 그러면 이제 다 보긴 그렇고 하나만 보겠습니다.